이동환, 이다울, 광명찬 이 세 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첫 바다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한 레시피북 이동환 나와주세요. 동환팀! 네, 반갑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다. 라는 모토로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한 레시피북을 제작하게 된 이동환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은 1인 가구에 대해 아시나요? 네. 혹시 아신다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혼자 사는 그쵸? 정말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죠? 네. 네, 그럼 현재 1인 가구가 대한민국에 몇백 명이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300만 명. 500만 명? 네, 정답은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는 936만 7,439가구라고 합니다. 네,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하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2050년도에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00만 명? 2억 년? 뭐? 네, 통계청에 따르면요, 약 3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 2배 정도 상승하는 셈이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1인 가구에 대해 조금 알려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은, 네, 계속 진행을 하자면요. 1년 동안 자신과 함께할 논문 주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 공정성성, 그 다음에 네, 연구 가치,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제를 찾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었던 분야인 코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저는 버스 미탑승 알림이 오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주말에 저는 연락할 친구가 없어서 카톡이 오면은 항상 이 핸드폰을 되게 봐왔던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버스 미탑승 알리면서 실망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 친구들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반복되는 학교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버스 앱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각했지만 큰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2학기 때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절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주제부터 생각했을 텐데, 아니 PPT도 안 만들었고 발표도 안 했을 텐데 정말 시간 날렸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절망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논문은 이동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자기 자신의 질문이죠. 자신의 질문이라면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자기 자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는 기숙사에서 매일 라면을 먹고 주말마다 학원에 다니며 서인역 맘스터치에서 사이버거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한때 저는 그때 너무 그냥 단지 배고프기에 아무 생각 없이 먹어대다 보니 축구 실력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청소년 불면증에 걸리게 되었고요. 이때 저는 제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잡아서 논문을 쓰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문을 활용해 내 건강도 챙기면서 논문 작성하게 된다면 일석이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에 대해 공부하던 중 인스턴트 음식과의 연관성을 찾게 되었고, 인스턴트 음식을 연구하던 중 1인 가구가 인스턴트를 많이 소비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건강한 레시피북을 만들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 급식실에서 어떤 한 선생님을 보았는데요. 그 선생님은 저녁에 급식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쌤이었습니다. 고작 달걀 몇 개로 저녁을 때우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혹시 집에 가서 따로 챙겨 드시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따로 요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신학기를 위해서 완성히 자취하는 쌤이었고요. 그래서 딱 제가 찾던 1인 가구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주위에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 1인 가구들이 많다는 걸 제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미래의 잠재적 1인 가구를 위해 건강한 레시피북을 만들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좀 넘기도. 네, 근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저는 엄마랑 아빠가 맞벌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요리를 하거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찾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의식주이며 삶의 근본적이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어 다들? 네. 그러면 현재 1인 가구 중 몇 퍼센트가 인스턴트를 소비할까요? 80%. 네, 정답은요. 30%가 밥 대신 인스턴트를 소비한다고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050년대는 어떻게 될까요? 80%. 솔직히 명확한 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전문가인 제가 조금 생각하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1인 가구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처럼 머지않은 미래의 문제점으로 신학교 학생들 중 다수가 1인 가구가 될 수 있기에 저는 우리는 잠재적 1인 가구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레시피북을 만들기 전에 여러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했는데요. 짧게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려드리자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1인 가구 건강 불균형 조사, 1인 가구 식습관, 기존 레시피북과 간편 음식, 소위 편의점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문제점을 담았습니다. 저는 기존 레시피북의 문제점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직접 요리책을 구입해 기존의 요리책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요리책이 3, 4인분의 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이 요리법을 따라 하게 될 경우에는 재료가 남거나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요리책에서 계량절이나 계량컵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도구는 1인 가구의 주방에서 흔히 찾아보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제 레시피북에는 1인 가구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레시피북은 1인 가구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요리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했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23년도 채민 누나의 논문 발표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채민 누나가 논문 선생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저와 한기쌤의 사이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 좋다는 건 아닌데요. 네, 1학기 때 금요일 1, 2교시마다 한기쌤이랑 저랑 매주 만나며 제 논문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매주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학기 개학 후 금요일 1, 2교시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기쌤이 갑자기 안 오시는 겁니다. 원래였더라면 우리 아들 뭐해? 라는 인사를 하시는가 아니면은 파리채 들고 파리 잡으러 다니시는 한기쌤이 안 오시니 저는 오늘 아프신가? 하고 교무실에 가봤는데 수업 중이시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쌤들이. 그래서 저는 안 믿겨가지고 직접 본관 2층 와서 보니까 11학년과 12학년들한테 사회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저에게 얘기도 없이 졸지에 논문 앞발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자료조사 같은 걸 해서 논문 선생님에게 가끔 검사를 받았지만 2학기 때는 요리를 중심으로 해야 됐기에 논문 선생님이 매주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우연히 상담실에서
저희 논문 엄마인 나무쌤을 만나게 되어서 후반동에서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요리를 왜 사진 안 나오지? 네. 하고 이거 제가 직접 레시피를 만든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논문을 다 썼는데 그럼 레시피 북은 언제 출판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 논문 자체가 바로 레시피북입니다. 네, 연구의 목적이 레시피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1인 가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한 레시피는 1인 가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논문은 이 레시피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제안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레시피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의 논문은 이론과 실천의 통합입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로 요리를 하며 실질적인 요리법과 제가 만든 요리에 대한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논문은 단순히 학술적 연구를 넘어 1인 가구에 위한 실용적인 레시피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레시피북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나아가 1인 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논문 프로젝트는 신학교를 다니며 가장 뿌듯했던 활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목적은 레시피북을 만드는 것이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공유했을 때 그들은 정말 맛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으며 레시피를 공유해달라는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는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논문 과정을 통해 웃고 즐기며 작업할 수 있었기에 그 과정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반응을 느끼는 경험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과정을 통해 저는 요리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배운 것 같아 정말 뿌듯합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식습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만든 시를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상, 이동환 10월의 발자취. 당연하게 생각되는 상, 잘못을 하거나 싸우거나 짜증내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 항상 그리운 어머니의 밥상. 네, 시작은 레시피북이지만 이 기술로 뻗어나갈 무궁무진한 서비스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정에 저의 논문이 기반되어 있다는 게 정말 벅찹니다. 이 설레이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신학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빠르나? 논문 중에 레시피 하나만 설명만 해주세요. 하나만. 설명이요? 네. 제가 추천하는 레시피는요. 잠시만요. 이건 좀 많이 갔다. 네. 좀만. 네, 제가 추천하는 요리는 아보카도 베이글인데요.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맛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재료가 아보카도랑 양상추를 사용했기에 1인 가구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요소를 잘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리 시간도 되게 빨리 걸렸고요. 현대 바쁜 사회인들한테는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런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요리를 제가 교무실에 가져와서 선생님들한테 드렸는데 선생님들도 다
맛있다라는 칭찬을 했기에 굳이 뽑자면 이 아보카도 베이글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까요?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두부김치였는데요. 흔히 두부김치라 하면은 술안주 용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두부김치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요. 일단 양이 좀 많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부랑 김치에 대한 두부랑 김치가 저희 몸에 끼치는 건강 요소들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1인 가구들이 건강을 챙기기에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다. 전문가 피드백. 전문가 피드백은요. 저는 김은지 쌤, 전 비타민 쌤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잠시만요. 이것들인데요. 글 수정해달라는 거랑 맞춤법 틀린 것 제가 수정해드릴게요. 레시피에 대한 조언은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없으셨더라고요. 네. 전문가 피드백에 양배추가 아니라 양상추였다고 나왔는데. 아니 그게 제가 잘못 표기했어가지고 양상추랑 양배추 자꾸 헷갈려 해가지고 그래서 양상추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피드백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도교사 두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 논문 엄마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들고. 논문으로 인해서 부자지간에 약간의 금이 갔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우리 동환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논문을 하면서 동환이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서 제가 워시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레시피북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이 이 레시피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저 레시피북에 따라서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상품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학교의 어떤 그 가족의 화목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논문 이후에도 레시피북이 공개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정말 이 논문이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논문 엄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부부가 됐네 그냥. 네, 졸지에 부부가 되었는데요. 이번 동환이와의 연은 상담실에 냉장고를 빌려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이제 하다가 동환이가 아빠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꺼이 또 어머니가 되어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요리하는 과정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동환이가 얼마나 열심히 그 요리를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잘 지켜봤기 때문에 동환이가 얼마나 이 논문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에게도 저도 1인 가구로서 동환이의 논문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도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맛을 보셨던 여러 학생과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동안이의 레시피가 신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많이 해 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안아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피드백.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1인 가구거든요. 네, 제가 진짜 1인 가구 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논문 발표를 지켜봤고 또 음식도 먹어보았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다 듣고 나서 결론은 저는 딱히 동안이의 레시피를 쓸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야 되니까. 네, 실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왜 그렇게 간편식으로 대체하는지에 대한 선행 분석 같은 게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1인 가구인 선생님들에게 왜 식사를 그렇게 하세요? 무엇이 문제세요라는 어떤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라도 있었어야지 그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 생각에 잘 못 먹은 것 같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제안했던 것에서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다. 네, 네, 맞아요. 그 기존의 레시피북과 다르게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저는 어떤 점이 시중에 있는 레시피랑 다른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냥 단지 양을 원래 기존 레시피에서 3, 4인분으로 측정했던 거를 진짜 1인 가구가 한 끼로 뗄 수 있게 양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글도 너무 길길래 딱 네, 글자를 많이 뺐던 것 같아요. 네, 간편하게. 그렇죠. 제가 사실은 요리를 좀 해보려다가 잘 안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식자재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양상추를 사서 그 한 통을 사면은 사실은 그거를 다 못 쓰거든요, 한 끼에. 그러면 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연속 먹을 수 없으니까 냉장고에 있다가 그게 그대로 이제 버려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요리를 하는 어려움은 또 그런 예상치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2050년도에 그 1인 가구의 비율은 잘 예측하셨는데 2050년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비율은 계산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본인 생각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논문을 발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수학적 도구를 잘 활용하면 그것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잘 고민하셔서 수학 삼촌을 네, 여튼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까지 대동하고 논문을 준비한 동안이 정말 고생했고, 요즘 요생남이 인기죠. 그래서 우리 동안이는 요생남으로 충분하다라고 일단 따뜻한 물을 한 잔 먹이고 이제 찬물 들어갑니다. 논문 자료 위에 좀 올려봐 주실래요? 통계 자료에 출처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아까 통계 자료를 여러 번 언급하셨거든요. 통계 자료 없어졌나요? 없나요? 아니 기다려주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 통계 자료는 몇 년도 통계 자료라는 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통계청 1인 가구 아니고요. 몇 년도 몇 월에 실시한 통계청 자료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게 안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논문은 객관적인 글이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네. 하고요. 이 레시피 북을 아까 PPT 잠깐 볼 수 있을까요? PPT에서 앞부분에 보면 1인 가구의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레시피 어디에도 그래서 이 건강 불균형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논문은 출발과 마지막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레시피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이 내 논문이 레시피북이다라고 했다면 이 논문에 내가 처음에 얘기한 불균형이 어떠한 면에서 이 레시피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가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몇 가지로 제시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발표로는 알 수가 없는데 문제점이 제시되어진 것만큼 해결 방안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논문은 문제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짝을 이루어서 제시되어져야 하는 글이라는 걸 조금 기억하고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 결론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에는 이게 앞으로 맨 마지막 PPT 보여주실래요? 아, 잠시만요. 맨 마지막.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다시 리셋해야 되는데. 보면 아까 뭐였지? 뭐 미래사회 네네. 이거. 그러면 이걸 결론에 넣기 위한 선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 논문 레시피북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올려서 활용할 것이다. 혹은 어떻게 이것들이 앞으로 분석된 플랫폼으로 활용되어질 예정이다라는 것까지가 결론 부분에 좀 제시되어지고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성인 권장량의 영양소가 어떻는데 내 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을 때에 그 권장량의 몇 %를 어떻게 달성했다. 이 정도의 분석이 있어야 그래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제 논문은 현재 성남시에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 논문을 보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일단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앞부분을 조금 놓쳐서 제가 혹시 중요한 걸 놓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제가 왔던 시점에서도 계속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었어서 앞부분을 많이 놓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일단 저도 따뜻한 물을 먼저 먹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잘 짚어내고 있다. 아까 우리 송쌤도 1인 가구라는 자조적인 슬픈 목소리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구 통계학적인 그 추이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 1인 가구에 집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 아이템들을 구성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 논문의 방향성을 되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1인 가구는 모두 식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를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저도 결혼 전에 자취를 8년간 했었는데 저는 일식 3찬 이상의 밥을 늘 차려서 먹었거든요. 저는 사는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맨날 사 먹는 거에 질려서 이렇게 잘 차려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하게 제 자취 생활의 모토였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1인 가구가 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를 전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아까 밝은이 말씀하셨나요? 네, 선생님들의 뭐 예를 들어 인터뷰를 해본다든가 1인 가구들의 어떤 그 설문을 해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식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나를 조금 더 입증해내는 작업이 필요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제목이 1인 가족을 위한 건강한 레시피북 제작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방점이 1인 가족을 위한 건강한에 찍힌다면 아까 백은쌤 말씀대로 개발한 레시피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좀 데이터가 보충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방점이 좀 레시피북 제작에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이 얼마나 간편하게 그냥 그래도 건강적인 간편식보다는 낫지 않겠어? 라는 전제를 그냥 가지고 레시피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이제 논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시피북에 방점을 찍는다면 레시피북에 조금 더 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을 보완할 거냐 뒤를 보완할 거냐 조금 더 고민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적으로는 이 레시피를 개발하는 개발 과정들이 제가 아까 논문을 꼼꼼하게 못 봐서 모르겠는데 뭐 일지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뭔가 개발 과정들이 좀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실제 논문에는 좀 잘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동원이는 어쨌든 좀 사업화에 관심을 있고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환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뭐 이런 쪽에 관심들을 좀 보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 워낙 1인 가구와 관련된 이 사업 아이템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서 예를 들면 진짜 영양까지 아까 송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레시피도 문제지만 그 식재료 관리도 문제거든요. 그럼 뭐 식재료를 관리해주는 어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1인 간편식이 아닌 뭐 1인 가구의 도시락 꼭 노인들에게만 도시락 배달하지 말고 송에게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비스라든가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고요. 그냥 저는 소감만. 소통 나누는 기쁨으로 마무리했는데 신한학교 그 논문을 하는 과정에서 소통 나눔의 기쁨을 하려고 제일 노력했던 논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밀렸습니다. 네. 동환이 고생하셨고요. 드론 택시 기술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점 연구 광명선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뭐 잠시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론 택시 기술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점을 연구했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저는 좀 계기를 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던 중 드론 택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또 상용화가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드론 택시가 뭐지?
진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인가? 라고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 기사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짜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가 된다면 어떤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드론 택시를 위한 어떤 시설들이 생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논문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해외 드론 택시 개발 회사랑 국내 개발 회사를 조사를 해서 이 드론 택시의 디자인은 어떨까 하고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 드론 택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보고서랑 자료를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또 드론 택시의 정거장, 관리소라고 할 수 있는 버티포트라는 새로운 시설이 생기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드론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텐데요.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입니다. 현재 드론은 농업, 촬영, 소방 또는 드론 레이스에도 쓰이고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체로 맡아서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드론이 한번 택시랑 합쳐진다면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등으로 있는데 대중교통을 하늘로도 확장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부터 제 논문 본문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저는 비톨과 이비톨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톨과 이비톨은 모두 수직 이착륙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나뉘는 점이 연료를 활용하냐,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냐에서 크게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톨은 연료를 활용하고 대체적으로 헬리콥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비톨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체입니다. 대체적으로 드론 같은 형태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니까 대기 오염은 줄어든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드론 택시는 이비톨 기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드론 택시 핵심 기술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양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음극재는 양극재에서 들어올 리튬 이온을 저장하고 또 사용할 때 방출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전해질이라는 매개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양극재에서 들어온 리튬 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물리적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이 양극재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전해질을 따라서 음극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음극재에서 양극재로 따라서 나가게 되는 방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드론 택시 핵심 기술이냐고 한다면요. 일단은 드론 택시는 이비톨 기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톨 기체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요. 그래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대기 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연료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 연료보다 효율성이랑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는 다 쓰고 나서 다시 재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내구성이랑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어서 핵심 기술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핵심 기술은요, 로터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드론 택시의 로터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멀티로터와 틸트로터라는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멀티로터는 다중로터와 다중로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틸트로터는 두 가지에서 네 가지의 로터와 또 수직하고 수평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 로터의 형태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멀티로터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틸트로터인데요. 틸트로터의 사진은 현재 드론 택시의 사진이 있기는 한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일단은 비톨 기체인 화학 연료를 활용하는
헬리콥터 형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왼쪽에 멀티로터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로터, 프로펠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로터들이 되게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앞으로 간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비톨 기체가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앞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동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근데 이제 이 멀티로터의 엄청 큰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로터 하나가 고장나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로터들의 힘으로 비상착륙을 할 수 있게끔 비상착륙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단점으로 보자면 틸트 로터에 비해서 속도가 좀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틸트 로터는 멀티 로터보다 속도가 빠르고요. 애초에 틸트 로터는 속도가 빠르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처음에 수직 이륙할 때 이렇게 로터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특정 고도에 다다르면은 이 로터가 수평으로 변하게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멀티 로터보다 고속주행에 더 중점을 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론 택시의 핵심 기술이자 또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해답의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술이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보다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개체 분류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머신러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가 아이에게 강아지 사진을 주고 이게 강아지다 라고 학습을 시킨다는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강아지 사진을 100장을 줬습니다. 그 강아지 사진이 이게 강아지 사진이다 라고 답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 강아지의 특징을 분석할 겁니다. 뭐 발이 2개고 귀가 2개고 털 색깔은 뭐 갈색이고 털은 뭐 수북하고 이런 특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비슷한 사진을 전달해주고 이것은 강아지다라고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이미 많이 봐왔던 사진의 형태랑 비슷하니까 이게 강아지다라고 예측하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학습 기술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는 딥러닝은 이제 이런 사진만 주고 저희가 이게 강아지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사진을 계속 보고 이 사진이 뭔지 궁금해서 직접 뭐 인터넷에다가도 검색도 해보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특징을 분석하고 자기 스스로 검색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진이 강아지다 라는 이 답까지 도출해내는 과정이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딥러닝은 저희 인간의 뇌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이 정보를 판단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여러 가지의 센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다, 주변 환경을 360도를 인식하는 친구고요. 레이더는 라이다랑 비슷합니다. 주변을 감지하고 대상과의 거리가 얼마나 있고 대상과의 충돌 속도는 얼마큼 남았고 이런 거를 계산해주는 친구고요. 그다음에 카메라는 말 그대로 내 앞의 환경을 머신러닝과 딥러닝한테 전달해주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친구이고요. CPS는 드론 택시의 위치를 추적하고 또 어디로 가면 좋을지 경로를 추천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모여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술,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멀티로터, 자율주행이라는 이러한 기술을 융합한 드론 택시가 생기면 또 이 드론 택시를 관리하게 될 새로운 시설, 또 우리가 타야 될 정거장, 정류장 같은 시설이 생길 텐데요. 그 친구는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에서 여러 전문 업체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버티포트 형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공항과 연계해서 버티포트를 짓는다는 공항 연계형과 복합 환승센터형,
빌딩 상부형, 개활지 모듈러형이 있습니다. 저는 제 논문에서 이 현대건설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버티포트의 형태를 한번 제가 해석해보고 또 제안해보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공항 연계형은 제가 그 서울역이랑 강남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도로가 일직선이었더라면 구불구불 하지 않고 또 장애물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이랬더라면 저는 1시간 30분, 1시간 20분 이렇게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드론 택시는 상용화 초기에는 150km라는 빠른 속도로 운영이 될 예정인데요. 그럼 빠른 속도로 아무런 장애물과 아무런 통제 없이 빠르게 가게 된다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공항 연계형을 한 것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합 환승센터형은 또 한 거대한 환승 허브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 환승 허브를 만드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 복합 환승센터 하면은 지하철, 버스, 기차 모든 대중교통을 환승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런 센터에 드론 택시라는 허브를 넣어서 더 대규모로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빌딩 상부형은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이나 호텔이나 뭐 주요 관광지 이런 데에 설치를 해서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활지 모듈러형은 이런 복합 환승센터형이랑 빌딩 상부형, 공항 연계형과 연결이 되어서 도심 어디에서든 날아갈 수 있게끔 설치되는 그러한 버티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좀 소감이랑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의 논문은 미완성입니다. 아직 50페이지를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네, 그래서 다소 이 PPT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도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범위를 방대하게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으로 일머리를 앓고 있는데 드론 택시가 나온다면 이런 대중교통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문의 주제를 잡게 되었다면 제가 논문을 더 편하고 좀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논문을 쓰면서 좀 이렇게 열심히 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아닙니다. 말 취소하겠습니다. 사실 대본을 외워왔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저희 서론 부분인데요. 이 서론에서는 이렇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통 문제랑 대기 오염의 문제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드론 택시에 관한 부분인데 간단한 정의를 설명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배터리랑 로터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드론 택시가 들어오고 나서 변화하게 될 사회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 중인 버티포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제안을 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희 논문의 17쪽으로 여기까지가 마지막 장입니다. 일단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논문의 목적이 뭐예요? 아, 예. 이 논문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드론 택시를 사용하기 전에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시설들이 생기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건 주제를 잡은 동기고 논문의 목적. 아, 목적도 비슷합니다. 이 드론 택시의 기술과 이게 어떤 게 생기는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PPT 잘 발표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 명찬이가 사실은 학교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고민의 과정들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논문 쓴다라는 게 고된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인 거는 다 아시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논문 주제 자체도 초반에 조경, 건축 이렇게 잡았다가 중간에 드론으로 잡았다가 또 드론 택시로 갔다가 지금은 현재 다시 건축,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건축으로 다시 주제를 잡는 그런 고민의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찬이를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명찬이랑 논쟁도 많았거든요. 논쟁도 많았고 그런 과정들을 많은 시간을 거치고 왔는데 비록 논문 자체가 미완성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어제 명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낼 거고요. 내일 발표할 때 PPT로 어떻게 한번 카모쳐 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녀석이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는 있구나. 얘가 자신감이 있구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 내일 잘하고 2025년도에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그 건축 논문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샵배움의 명찬이가 개설한 미니 건축이라는 교과 개설 아시죠? 네, 13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명찬이와 같이 명찬이의 진로와 논문 연계된 그 수업으로 활기차게 우리 명찬이가 자신의 논문을 완성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찬아 수고했다. 네, 그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네, 칭찬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많은 것들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첫 번째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조사 보고서하고 논문하고 뭐가 다를까? 조사 보고서는 그냥 내가 이런 정보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논문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 건데 내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라고 할 땐 조사 보고서로 충분해요. 그런데 논문은 본인이 뭔가 주장하거나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뭘 만들고 싶은지 뭘 보여주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제목이 사실은 제목 딱 떴을 때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들 술렁술렁 했거든요. 저게 문장이 맞는 문장이야? 이러면서 비문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비문을 썼을까를 들으면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본인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 택시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고
그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줄 수는 있겠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논문 명찬이가 앞으로 분량 50페이지를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논리적인 정합성을 충분히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갖다 보면 50페이지보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100페이지가 넘을 수도 있어요. 분량이 이게 절대적인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충분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로는 발표에서 얘기한 바로는 버티포트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논문의 목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나 내용적인 분량에 봐서는 버티포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아서 그게 과연 논문의 핵심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논문의 완결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논문을 쓰는 친구들이 논문의 맞춤법이나 문장에 대한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학원생들이 석사, 박사 논문을 써도 인터넷으로만 문법을 교정하지 않고요. 꼭 사람을 시켜서 문법 교정을 하는 단계를 거쳐요. 컴퓨터가 잡지 못하는 것까지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소논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요소들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고, 문과인 선생님이 이과에 대해서 뭐라 말하시나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자료조사 보고서와 논문의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명찬이 덕분에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저로서. 하지만 논문으로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강조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언급하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명찬이한테 다음 주까지 드럼택시 기술에 대해서 좀 발표해 줄래? 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했더니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1년짜리 논문의 발표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부족한 점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PPT에서 상당히 많은 오타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영어든 한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오타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발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쉽게 쓰지 않았냐? 좀 더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신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좋고 이것 때문에 이것도 좋고 근데 이런 쪽에서만 관점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게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명찬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드럼택시를 이제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은 비행기를 타보면 보조 배터리 수화물을 싣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내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하는 드론에 탔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그런 드럼택시가 그런 위험성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우려점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점에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기술은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런 점이 좀 더 저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택시 사업이 또 사회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버나 그랩이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택시 운송 사업과 이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타다도 편법으로 서비스하다가 종료가 됐어요. 법적 문제로.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있다고 또 이게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종합적인 것들을 다 다각도로 다룰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할 분야가 많은데 네, 너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 잘 보완해서 다음에 발표 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제를. 지금 생각이. 주제. 저는 주제를 다시 새롭게 바꿔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월에 재심사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다시 도전할 거예요? 혹시 2월에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주제를 뭘로 할까요? 주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잡아보진 않았지만 다시 아마 건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을 아예 덮고 아니면 여기 연결해서 할 거예요? 판을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2년짜리를 한 달 만에 할 수 있다고? 아니 재심사 말고 아예 내년에 같이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발표 해하셨습니다. 다음 발표 스마트팜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 이다을 학생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0학년 이다을입니다. 좀 떨리네요. 먼저 저의 논문 주제는 스마트팜의 필요성과 인식 개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스마트팜이란 농장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원격 및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어하는 농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똑똑한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쉽게 생육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다음은 연구 동기인데요. 최근 농업 분야에서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와 식량 부족 문제를 다룬 뉴스를 접하면서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해보니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가 농업 생산성을 위협하고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농업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식물의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을 이용하면 기후에 상관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여러 종류의 식물을 키울 수 있어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마트팜의 장점으로는 기후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원의 효율성이 높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며 식량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팜의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점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료 조사하기 전까지는 자세히 몰랐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팜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진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팜은 정말로 농업에 많은 이점을 주는 걸까? 두 번째는 스마트팜을 더 널리 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팜에 대한 현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를 가지고 논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팜 제작 및 구동입니다. 직접 제작하고 구동함으로써 스마트팜을 이해하고, 그리고 저는 스마트팜을 알리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설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 및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제작 및 구동입니다. 아두이노 MBB 키트를 이용하여 간이 스마트팜을 제작하였고 6개월 동안 구동하면서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변수를 조절하며 스마트팜의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생장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장일지를 통해서 스마트팜에서의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생장일지는 이따 논문 보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동 방식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명 빛 밝기도 조절하고 환기도 하고 급수도 하고 해서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온도, 습도, 조도를 볼 수 있어서 만약에 습도가 너무 낮다 하면은 급수 시스템을 실행시키고 이런 구동 방식으로 식물을 키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구동을 해보니까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식물들은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식물들보다 훨씬 더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화된 급수 시스템과 환경 제어 기술을 통해서 생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었고, 이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팜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을 직접 제작하고 운영함으로써 이점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작은 스마트팜 위주였기 때문에 대형 스마트팜은 분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장점을 파악한 뒤에 이것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 전에 신안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로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요.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팜에 대해 알고 있다면 스마트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 좋은 장치인 것 같고 궁금하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가요에 그렇다 43.3%, 보통이다 35%, 매우 그렇다 20%로 궁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신안학교에서 스마트팜이 설치된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에 그렇다 91.7%, 아니다 8.3%로 신안학교에 설치된 스마트팜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을 제가 인지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 설명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설명회는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교육 자료도 직접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네, 교육 후에 교육 대상 14명 중 14명이 참여하여 인식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에서 스마트팜 설명회를 듣고 나서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서 57.1%가 매우 그렇다,
28.6%가 그렇다로 제가 스마트팜의 개념과 운영 방식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스마트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서 85.7%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 학교에 스마트팜이 사용되었으면 한다 라는 질문에는 35.7% 매우 그렇다, 28.6%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외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다소 분분하며 일부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 50%, 매우 그렇다 21.4%, 보통이다 28.6%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에 대해서 성과는요, 일단 참여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식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이 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계는요, 신한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교사의 참여도가 조금 낮았기 때문에 이 또한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후 설문조사는 교육 프로그램 들은 학생이 14명이다 보니까 14명의 의견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인데요. 제가 직접 스마트팜을 제작하고 구동해보고 느낀 문제점과 그리고 스마트팜 설명회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일단 크게 거론되었던 문제점이 첫 번째, 에너지 소비 문제입니다. 에너지 소비 문제는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탄소 배출 모니터링을 하고 화학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면 스마트팜은 전통 농업 방식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15%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대량 생산으로 장비 가격 인하를 하면 스마트팜 장비의 대규모 생산을 통한 가격 절감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용의 복잡성은요, 노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간단한 조작이 가능한 전용 기구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면 된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제가 해결하기에는 조금 큰 범위이기 때문에 찾아보는 정도로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의 결론은요, 스마트팜은 생산성과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과 에너지 소비 등 지원이 필요한 문제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팜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는 교육은 중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사용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신한학교에 스마트팜 설치하는 계획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 논문 지도 선생님으로 저의 멘탈을 지켜주시고 많은 피드백 해주신 봄 선생님,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선생님분들, 설문조사 열심히 참여해주고 스마트팜 설명회 들어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네. 네. 목차이고요. 잠깐만요. 네. 네. 네, 서론엔 동기와 연구 목적 및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에는 스마트팜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장점 및 문제점을 썼고요. 스마트팜 제작 및 실험, 제작하고 구동한 거를 썼고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입니다. 네. 부록에는 가온고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요약했고요. 스마트팜 생장일지 이렇게 그리고 연구 일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피드백은 주은팜이라는 스마트팜 회사의 기술 본부장님께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도교사를 하기 전에 그 전문가 피드백에서 어떤 내용을 받았어요? 먼저 제가 집중한 거는 인식 개선에 집중을 했는데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식 개선에 집중을 했는데 이분께서는 인식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도 공존한다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하지만 저의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도교사이잖아요. 우선 발표까지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1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몰입해서 연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과정 속에서 큰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오리는 특히 처음에 정한 주제를 변경하지 않고 1년 동안 꾸준히 연구를 하였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 주제를 다오리가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또 다오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주제가 인식 개선인 것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스마트팜 키트를 많이 활성화해서 이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아빠가 되게 큰맘 먹고 비전을 키트를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트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뭐 식물을 직접 키워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기획을 했었는데 뭔가 완성 단계에서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다오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할 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교무실에 저 키트가 왔을 때 설렘이 있었어요. 와, 우리도 이제 드디어 과학 논문이 하나 나오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 키트를 이렇게 하나 매번 그걸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따뜻한 물. 아쉬운 점은 그래서 그 키트를 썼는데 그게 어떠한 것으로 연결되었지의 지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이 논문이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이었다면 그 해결 방안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 해결 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연결되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더 알고 싶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게 단순히 설명회 한 번을 통해서 이론적인 스마트폰이 이런 것이구나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맞을까? 거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더 깊숙이 알려줄 수 있는 아까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했다면 신한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까지 갔어야 하지 않을까? 그 내용들이 이 논문에 들어갔다면 얼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그 급식 먹으러 갈 때마다 그 다오리의 그 스마트팜 키트가 보여서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논문이 형식적으로나마 완성이 되었다는 점에 그런 학생이 몇 명 없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필요성과 인식 개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제가 이 발표를 쭉 듣고 나서 와, 스마트폰 진짜 짱인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거에 비해 좀 더 좋네 정도의 약간 좀 밋밋한 느낌? 그래서 꼭 해야 되냐? 라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자동화돼서 편하다 정도의 저도 생각만 알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다면 훨씬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마을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올해 인삼 농사는 스마트팜으로 한 편 정도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뭐 그런 식의 제안도 갖고 그분들의 어떤 평가 같은 것도 현직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더 추가됐으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신한학교에서 논문을 쓴 친구들 중에 다오리만큼 한 가지 주제를 딱 잡고 꾸준히 한 친구가 없다고 볼 때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애썼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학 실험 보고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리포팅을 잘 했다는 측면에서도 역시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다만 역시 논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는 요번에 논문을 쓴 친구들에게도 했던 것 같고 앞으로 논문을 쓸 친구들에게도 계속 해왔던 것 같은데 논문이라는 건 질문하고 답하는 행위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오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인식 개선이 되지? 였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세 사람의 평이 똑같은 평이 나오는 건 이렇게 하니까 인식이 개선되네? 혹은 심지어는 논문이 실패의 논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인식 개선은 안 되네. 이건 안 되겠네. 라는 답이라도 얻었어야 돼요. 근데 인식 개선을 위한 뭔가 한번 해봤어 말고는 어떤 답도 못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완하셔야 완결성이 좀 생길 거다. 아까 발군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욕심을 좀 내자면 시간을 얼마나 앞으로 더 할애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욕심을 내자면 사실은 그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이 뒤에 붙으면 네, 최상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신나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 수도 있고 보평리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일 수도 있겠고 뭐든 간에 네, 네. 그게 붙으면 최상의 완결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목차의 부분이 있는데 PPT 발표 내용만 봐서는 이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은 사실은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이었어야 되는데 스마트팜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 네, 이렇게 최소한의 형식성은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설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운데 일단 뭐 스마트팜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이게 특히 지식에 대해서 설문을 할 때 이건 다른 친구들도 앞으로 설문할 친구들은 다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아느냐에 얼마나는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하나만 알고도 난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99개를 알고도 난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물어볼 때 어떤 척도로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고 설치 여부도 역시 얼마나 인식했느냐 다우련니가 뭔가 논문 때문에 뭘 한대 저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아는 것과 스마트팜을 가지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어를 아는 건 되게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조금 더 정교화가 필요하겠다.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피드백만 하자면은 스마트팜을 인식 개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한 데서 본인이 직접 그거를 한번 해봤고 생장일지 기록하면서 그걸 전시하고 과정 그 학생들에게 하는 이게 꼭 교육 프로그램을 막 뭘 만들어서 한다기보다 그런 걸 하는 과정 자체에서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운영을 직접 관찰한다 그래가지고 새울림 수업을 막 따라다닌 그런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는 물론 이제 더 여기서 이런 부분이 되면 완벽한 논문이라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봤던 형식적인 완결성에 있어서는 고1 수준의 논문은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차 논문 발표회였고요. 또 내일 모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에너지 잘 아껴두시고 내일과 내일 모레도 잘 들어봅시다. 고생했습니다.